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알면서도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절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나 비용 문제,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해 전세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액수는 5,790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대표적인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이사를 하게 되고 소유자는 이사짐을 뗀 것을 보고 당일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난 다음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약속한 경우라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꼭 해야 한다면 일부 짐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일부 짐을 남겨놓았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가 집을 계속 점유한 상태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사 다음 날에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럴 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꼭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상에 설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전세금을 빨리 돌려줄 확률이 높겠죠. 이처럼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에서 이사를 꼭 가야 할 때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통 2주 정도 지난 뒤 관할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나오게 되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 임차권 등기 완료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짐을 뺀 후 집주인에게 완전히 집을 인도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깡통 전세 영상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라면 세입자의 보증금과 건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의 합계가 건물의 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알면서도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전 해당 주택의 시세, 등기부 등본 채권 설정 금액, 매매 금액 대비 보증금 액수가 적절한지 등을 임차인은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이 없을 경우 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60에서 70%일 경우가 적정 금액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 시세를 이중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